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하의 기본이 되는 방정식으로 전자기장의 동작을 설명하는 물리적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접해본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웰은 19세기에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개발한 것으로 맥스웰 방정식은 19세기에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개발한 것으로 전자기하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방정식은 크게 네 가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기학 4대 법칙이 그 네 가지 식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우스의 전기장 법칙, 첫 번째로 가우스의 전기장 법칙, 그리고 가우스의 자기장 법칙, 패러데이 전자기도 법칙, 앙페르 페로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우스의 전기장 법칙은 전기장의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가우스의 자기 법칙은 들어오는 자기력선과 나가는 자기력선의 크기는 언제나 같고 힘의 합이 0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패러데이 전자기 법칙은 변화하는 전기장을 생성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의 방향이 전하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에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우스의 전기 법칙, 이거는 가우스의 자기 법칙이라고 쉽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기학이란 선하가 등지에 있거나 움직일 때 주변 공간에 미치는 힘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하위 학문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질은 1820년 스톡홀름이 한 대학원에서 우연히 발생한 현상을 계기로 연구되기 시작됐습니다. 나침반과 전류를 흘려주는 기계가 우연히 같은 곳에 있었고, 전류가 나침반 주변에서 흐르자 나침반의 침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전하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주변에 생기는 것이 전기장, 그 전하가 움직일 때 그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특정한 방향을 가진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맥스웰 네 가지 방정식이 정리되었습니다. 자,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적분 기호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기본이 적분 기호에 동그라미가 추가된 형태인 순환 적분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어쨌든 저 기호가 순환 적분으로 닫혀있는 모든 공간, 즉 1차원일 경우 원을 따라 만들어지는 선의 길이를, 2차원이라면 구 껍질을 따라 만들어지는 표면적의 넓이를 뜻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우스 자기 방정식을 해석하면 어떤 특정하고 대칭적인 공간에서 그 공간을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기장은 공간 내부의 전하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은 서큘레이션 dl, 순환적분 dl의 값은 원을 따라 만들어지는 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2파이 r의 값을 갖고 여기 있는 서큘레이션 da의 값은 구 껍질을 따라 만들어지는 표면적의 넓이를 뜻하므로 4파이 r 제곱의 값을 갖습니다. 방금 설명한 순환적분을 토대로 가우스의 방정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우스 방정식은 전하가 존재한다면 전기장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circulation E.da 값이 음수이면 이 값이 음수이면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이 circulation E.da 값이 양수이면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irculation E.da의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공간 내부에 특정한 전하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말해 양전하와 음전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법칙과 관련된 영상 보고 보시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즐겨주세요. 첫 번째 방정식의 이름은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수식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기호는 Circulation Integral이라고 불리는 닫혀있는 모든 공간, 만약 1차원이면 원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의 길이를, 2차원이라면 구 껍질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구 표면을 따라 구한 넓이를 뜻하고 있죠.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Circulation DL은 아주 짧은 길이인 DL을 Circulation, 즉 차곡차곡 쌓아서 원형의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 Circulation DL은 곧 E phi R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Circulation DA는 아주 작은 넓이인 DA를 구의 표면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은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구가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가진 구라면 Circulation DA는 4 phi R의 제곱을 의미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Circulation의 의미는 Circle,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가 될 때까지 차곡차곡 꾸준히 계속 쌓는다는 의미의 순환 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irculation E.DA equal Q in over epsilon 0.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하며 대칭적인 공간을 잡았을 때 그 공간 표면을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기장은 공간 내부의 전하에 의해 결정된다. 즉, Circulation E.DA의 값이 양수이면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Circulation E.DA의 값이 음수이면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대칭으로 잡을 수 있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 Circulation E.DA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그 공간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시 말해 양전하인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인 마이너스 전하가 특정한 공간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떨어뜨릴 수 있는, 혼자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네, 다음으로는 가우스 자기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우스 자기법칙은 자기장이 전하에 의해 생성되지 않으며 자기장의 발산은 항상 0이라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기장의 회전을 측정하는 실험이 사용됩니다. 한 가지 실험은 자기장의 회전을 감지하기 위해 자기 컴퍼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컴퍼스는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장치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자기 컴퍼스를 자기장 주변에서 회전시키면 컴퍼스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장의 회전을 나타내는 실험적인 증거입니다. 이 법칙과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발생시킨 만큼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 말인즉슨 N극과 S극을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에? 이게 무슨 소릴까요? N극과 S극을 떨어뜨릴 수 없다니. 자석의 N극이라고 칠해진 부분과 S극이라고 칠해진 부분을 정확하게 쪼개면 NS를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아니죠. 자석은 아무리 작게 쪼개더라도 결국 새로운 N극과 S극을 만들어낼 뿐 절대로 N극 따로 S극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원자의 관점까지 끌고 가서 이해해보자면, 원자 안에서 양자역학에 따라 운동하는 전자가 원자 자체를 하나의 미니 자석으로 만들어줘서 원자까지 쪼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자 자체가 아주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 단위의 자석이 한쪽 방향으로만 정렬해서 커다란 N극과 S극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철석과 같은 연구 자석이며,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석 특집으로 따로 컨텐츠를 기획해서 업로딩하도록 할게요. 여튼간에 맥스웰 제2방정식인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N극과 S극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두 극은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회로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데이 회로 법칙은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생성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험이 사용됩니다. 패러데이 실험에서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전류를 흐르는 회로에 자기장을 생성하는 자석을 가까이 올리고 자석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실험 결과 자석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회로에 유도되는 전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장의 변화가 회로의 전기장을 유도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자석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을 방해하도록 위로 올리는 힘이 발생되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그 반대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앙페르 회로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 법칙의 하나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의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기장은 전류의 수직한 면 안에서 동심원의 모양을 이루는데,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릴 때의 나사못의 방향과 같아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또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게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주는 방향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오른손을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법칙 처음 듣죠?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이 가장 많이 불린다는 이 오른나사의 법칙처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즉시 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우리가 오른나사를 돌릴 때의 나사의 회전 방향과 나사의 전진 방향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자, 철물점 가면 왼나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는 나사는 일단 90%가 오른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나사인데요. 이 오른나사를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잠기는 거를 우리가 오른나사라고 하고, 이것을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엄지를 든 방향이 전류이면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지그시 동그랗게 말아주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장의 생성은 이렇게 한 바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3차원 공간 전체에 걸쳐 퍼집니다. 그리고 딱 봐도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학의 다양한 형상과 실험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기파, 광학, 전자기장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됩니다. 또한 맥스웰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기반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론으로 현대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전 자기장의 동작을 이해하고 전자기학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전자기학을 배우는 것은 현대과학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자기장, 전자기파, 전기회로 등의 이론과 응용 지식을 습득하면 전자기기 설계, 통신 시스템 개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